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제 조선 후기에 신분제도의 변화,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학습지 23쪽인데요. 여기까지가 그 1단원 마지막이고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웠고 또 이제 시험을 볼 텐데 이번 영상에서 마무리를 잘 하시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한눈에 보기로 조선시대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의 핵심 포인트는요. 일단 조선시대의 신분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이 어떻게 나눠져 있었을까? 그리고 각 신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신분 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이걸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후기에 들어서 이 신분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그 신분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에 비해서 조선 후기는요, 지난 영상에서도 살펴봤듯이 경제는 이제 오늘날 자본주의에 가까워지는 식으로 변화하게 되었고요. 사회는 오늘날의 평등한 사회, 신분제도가 사라진 자유와 평등을 기본적으로 중요시하는 사회로 다가오는 그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조선시대의 신분제도 한번 볼게요. 조선시대 신분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법적인 신분제도와 실질적인 신분제도가 따로 있었습니다. 먼저 조선시대 법전에서는요. 신분은 두 가지가 있다. 양인과 천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인은요. 자유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다 모두 대부분 양인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거나 나라에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가에서 부여한 역할을 해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관직 진출에 제한이 없었고 굉장히 이제 자유로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천인은 이제 자유가 없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인데요. 어디 관청에 소속되어 있거나 또는 개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대부분 노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양천제의 법적인 신분 제도인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세부적으로 신분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는 반상제라고 하는데요. 양반의 반과 상인의 상을 따서 반상제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의 두 중심이 양반과 상민으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자, 이 양인, 중인, 상민, 천인 중에 이 양인과 중인, 상민은요, 다시 말하면 양천제에서는 양인에 해당됩니다. 반면 천인은 그대로 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양천제 양인이 세부적으로 크게 양반, 중인, 상민으로 또 나눠지게 된다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양반은 우리가 이제 떠올리는 양반, 그 뭔가 고귀하고 신분이 좀 더 높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원래 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통틀어서 지칭하던 말이었습니다. 문반, 무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불렀는데 이 의미가 좀 더 확대되면서 그 가족이나 가문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반 집안이다, 양반 가문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되고요.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관직을 부여받아서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종 특권이 있습니다. 군역을 면제받는데요. 군대에 가지 않아요. 세금을 일부 내지 않는 겁니다. 원래 조선시대에 군대에 가는 것도 세금 중에 일부였잖아요. 이것을 면제받는 특권을 누렸고요. 자, 그 다음에 양반 밑에는 중인이 있었는데요. 이 중인은 넓은 의미에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크게는 향리, 서리, 서울들까지 포함을 하는데요. 좁은 의미로는
잡과를 통해 선발된 기술관만 포함하기도 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전문 기술이나 행정 실무를 담당해요. 국가에서 주는 관직을 통해서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인데 양반처럼 높은 신분은 아니라는 거죠. 높은 관직은 아니고, 그렇다고 상민들처럼 농사를 짓거나 뭐 수공업을 하거나 상업을 하는 건 아닌 그런 중간에 있는 계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인이라고 불렸고요. 상민들은 주로 농민이나 수공업자, 상인 같은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법적으로는 과거 응시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뭐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다. 자, 그리고 천인은 대부분 노비, 재산으로 취급을 받아서요.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합니다. 노비는 살아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뭐 양반 집안이나 중인 집안 또는 뭐 상민 집안에 있는 노비들은 마치 우리 집에 있는 가구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거나 또는 누군가한테 주는 증여가 가능한 그런 재산으로 취급을 받았죠. 자,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임진왜란 이후가 되면 이 양반 중심의 신분제가 흔들리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양반의 인구가 급증하게 되고 반대로 상민이나 노비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양반들, 그 수가 적고 아주 고귀하고 특권을 누리던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면서 이제는 뭐 양반이라고 뭐 특별할 게 없다는 사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양반들이 늘어났냐면 상민이나 노비들 중에서 공명첩을 구입하거나 족보를 사거나 위조해가지고 신분을 상승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또는 노비 중에서는요, 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노비 문서가 불타서 없어져요. 그러면서 양인이 되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거나 또는 모아뒀던 돈을 국가에 내고 노비 신분에서 해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된 거냐면 옛날에는 신분이라는 거는 한번 태어나면 거의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돈만 있으면 신분을 바꿀 수가 있는 사회가 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바로 이제 공명첩인데요. 공명첩이 무엇이냐? 이름을 적는 칸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직 임명장인데요.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이걸 사가지고 이 공명첩을 사가지고 내 이름을 적으면은 내가 이제 관직에 오르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또는 돈을 받고 노비를 풀어준 문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노비가 돈을 얼마를 모아가지고 이제 국가에 기부를 하면 국가에서 노비 문서를 불태워줍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돈을 가지고 신분 상승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보시면 파란색 양반의 신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반면에 노비수 거의 없다시피 사라집니다. 그리고 상민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특히 이제 노비 같은 경우에는 공노비를 국가가 해방을 시켜줘요. 왜냐하면 공노비가 뭐냐면 관청에 소속된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인데 노비들은 가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세금이 너무 부족해지다 보니까 노비들을 차라리 평민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세금을 내게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면서 공노비를 일부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노비의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또 이제 국가에 공물을 바치는 식으로 노비 신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양반의 수가 굉장히 늘어나요. 그러면서 양반도 옛날에 다 같은 양반이 아닌 거야. 정말 권력을 가진 양반이 있고요. 반면에 향촌에서 이제 신분을 사가지고 돈도 많고 이제 난 양반 신분까지 얻었으니까 좀 이제 떵떵거리면서 사는 향관들이 있었고요. 원래는 양반이었는데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 겪으면서 가문이 몰락해가지고
정말 평민들보다 더 못 사는 몰락 양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옛날에는 평민이었는데 돈을 모아가지고 양반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같은 양반이라도 옛날에 그 양반이 아닌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모든 양반들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일부는 중앙에서 권력 행사했지만 향반이랑 장반으로 분화되면서 양반이라는 어떤 특별함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인층들은요, 집단 상소를 통해서 우리 중인들도 차별하지 말라. 우리가 양반이랑 다를 게 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신분 상승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가 사회 변화로까지 이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조선 후기에는 그 세도 정치로 인해서 매건매직이 가능해졌다고 했으면 이제 돈을 주고 관직을 사고 팔면서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증가했는데 이걸 뭐라 그래? 여기 엄청난 오타가 있네요. 자, 삼정의 문란이죠. 자, 지워볼게. 자, 지우고 여러분도 수정하세요. 삼정의 문란이 심해집니다. 삼정의 문란. 자,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은 대부분은 이제 돈을 모아서 신분을 사서 세금 내는 그런 의무에서 벗어나요. 그런데 이제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은 평민 신분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삼관오리들은 맨날 이제 세금을 내라고 막 쥐어짜는 없는 살림에 세금을 막 뜯어가니까 처음에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그걸 또 말이 안 듣는다? 그러면은 그 탐관오리 집 앞에다가 익명의 편지를 붙이는 겁니다. 나쁜 놈 이러면서 탐관오리 뭐 땡땡땡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불만을 불만을 이제 표출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대규모로 모여서 시위를 엽니다. 소극적인 저항에서 이제 농민 봉기 같은 적극적인 저항으로 발전을 하는데요. 이 조선 후기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농민 봉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인데요. 이 둘의 공통점은 지배층의 수탈에 항거했다는 겁니다. 삼정의 문란이 주요 원인이 됐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홍경래의 난 같은 경우는 평안도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이 지역이 조선 전기부터 계속해서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이 평안도 지역이 지금의 이제 북한 땅인데 이 지역이 이제 청나라랑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버는 상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지역이 평안도라고 해가지고 차별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과거에 합격한 사람도 서울에 가서 과거 시험에 합격했는데 관직에서 승진이 안 되는 거야. 이유가 뭐다? 평안도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별을 받아오다가 조선 후기에 이 지역이 좀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탐관오리들이 너도 나도 여기에 달려가서 막 세금을 뜯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우리를 차별할 땐 언제고 이제 돈이 좀 생기니까 이제 그 돈마저 뺏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 몰락 양반이었던 홍경래를 중심으로 지배층에 대한 이제 저항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거의 한 5개월 정도 이 지역을 다 홍경래가 장악하고 정부군에 맞서 싸워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게 돼요. 하지만 결국 광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지만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돕니다. 홍경래가 살아있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래서 어딘가에 숨어서 또다시 농민 봉기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어떤 작은 희망과 기대를 품고 살다가 그것이 임술 농민 봉기에 또 영향을 미치죠. 임술 농민 봉기는 원래 이제 진주 농민 봉기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진주의 그 탐관오리 백낙신이라고 하는 이 탐관오리의 저항에서 진주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키니까 그 옆에 순천, 남해, 창원, 또 그 옆에 함양, 그 옆에 거창, 성주, 고산, 부안, 한평, 장흥, 이 전라도 지방과 경상도 지방 그리고
충청도 지방까지 특히 이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탐관오리의 수탈이 심각했던 삼남 지방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마을마다 고을마다 이제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랴부랴 진정해라 암행어사를 보내서 탐관오리들을 혼내주겠다라고 하고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해서 세금을 다시 관리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농민봉기를 진압했는데 몇 년 만에 삼정이정청은 또 사라지고요. 삼정의 문란은 지속됩니다. 탐관오리들은 다시 고개를 들고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당시에는 이 마을 간에 연락망이 없었잖아요.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야 우리 마을에서 봉기 일으킬 거니까 너네도 합세해 이게 아니라 야 옆 마을에서 봉기 일으켰대 우리도 일으키자. 각자가 점으로 흩어져서 농민 봉기를 일으켰다면 이제 이후에 동학이라는 종교가 생기고 이 동학이 마을과 마을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동학 농민봉기라는 대규모 농민봉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임술농민봉기는 그 전 단계에 이제 그냥 고을마다 조금씩 점처럼 흩어져서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그만큼 백성들이 살기 힘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복습하고 정리하시고 다음 영상 한눈에 보기에서 조선시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